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5.4절 그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약속이냐면 선적분의 방향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적분을 할 때 그 주어진 곡선이나 선분을 따라서 아니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특별히 그 곡선이 닫힌 곡선인 경우에 두 가지 방향으로 또 그 경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 1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로 C를 따라서 경로 C는 이 영역 D의 경계선이 바로 경로 C가 되는데요. 이 경로 C를 따라서 적분하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적분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걸 경로 C라고 하고 선적분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수학자들은 약속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정합니다. 양의 방향. 왜냐하면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지 나중에 부호가 다 통일이 되고 이전에 다 세워놨던 그런 수학적 규칙들이 그 다음번에 이제 고등수학까지도 다 부호나 어떤 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얼그러지지 않고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요 방향으로 돌면서 적분하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적분하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울 때 삼각함수의 그 각도를 얘기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그 세타를 양의 각이라고 하고 반대로 돌면 음의 각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게 수학에서는 대부분 다 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테이션이나 규칙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모든 수학적 발견들이 서로 일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그쪽 방향으로 이제 경로를 하는 것을 양의 방향, 이제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거나 하는 것을 음의 방향이다라고 서로 약속을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만약에 어떤 벡터장이 있다. 비콤마큐라는 이런 벡터장이 있다고 하면 이 벡터장을 경로 C를 따라서 선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벡터장의 성분함수 P와 Q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특별히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적분의 기호에 특별히 이 경로 C가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이런 경로가 아니라 위에서 같이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그런 경로인 경우에 적분 기호에 동그랗게 닫혀져 있다. 닫힌 경로에서 적분하겠다라고 여기 동그랗게 기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닫힌 경로 C에 대한 선적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수학자들이 방향성을 얘기해서 닫힌 경로 C에 대해서 벡터장의 선적분을 하는데 나는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선적분을 하겠다라는 방향성까지도 좀 명시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체로 양의 방향에 대해서 이미 약속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닫힌 그 경로 위에서 닫힌 곡선 위에서 적분은 거의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하니까 굳이 화살표까지 쓸 거 있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선적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린 정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린 정리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C라는 것은 경로인데 평면에 놓인 양의 방향을 갖는 조각마다 매끄러운 닫힌 곡선이다. 예, 하나의 닫힌 곡선이라는 거죠. 예, 조각마다 매끄러운. 예,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아무튼 C는 단순하게 닫힌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닫힌 곡선인데 막 이렇게 꼬인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잘 닫힌 곡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D라는 것은 영역인데 C로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C라는 경로가 이렇게 닫힌 곡선이면 그 안에 있는 게 D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D는 D의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C겠죠, 그죠? 영역 D의 경계가 곡선 C인데 D라는 것은 사실상 C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C의 여기 내부와 C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D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P와 D는 여기서 P와 D는 벡터장의 성분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분함수들이 일단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가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드로 쓰지 말고 P로 해보죠. Px, Py, Qx, Qy가 모두 연속이다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일단 요 벡터장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다 라는 그 의미를 던져주죠. 네, 그럴 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우리가 선적분, 주어진 닫힌 경로 C 위에서의 벡터장의 선적분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장의 선적분을 이중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 정리는 한마디로 벡터 필드, 벡터장의 선적분은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다. 라는 게 그린 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가끔은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중적분으로 대신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가끔은 어떤 경우는 이중적분이 계산하기가 엄청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는 반대로 선적분으로 계산해 보겠다. 이런 아주 계산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좀 대체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그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린 정리 의미는 이렇고요. 실제로 선적분과 이중적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우선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주어진 식이 지금 C에 주어진 결론이 요거죠. 결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계산하기는 바로 이제 얻기는 힘들고, 우선은 좌변에 요 항이 바로 요 항 마이너스 반복적분의 이중적분, 요게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또 QDY는 Q의 DA라는 거를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하면 위에 요 식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식을 먼저 증명을 하는 걸 스텝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스텝 1번 첫 번째 단계, 우선 스텝 1번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영역 유형 1번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일단은 영역 유형 1번에 대해서만 요 스텝 1번 요 식을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유형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을 안에 있는 영역을 D라고 하고 이 점에서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닫힌 경로를 C라고 해보면 그러면 영역 D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D는 x, y인데 우선 여기가 A고 B네요. 그죠? X라는 것은 A에서 B까지고 Y는 요 아래쪽 식은 G1이고 위쪽 식이 G2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형 1번입니다. 그러니까 X를 하나 이렇게 고정하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죠? Y1부터 Y2까지니까 아래쪽 Y가 G1, 위쪽 Y가 G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 D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스텝 1번이라고 표현된 요 우변에 있는 요식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 D에서 요 이중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영역이 주어졌으니까 우선 X는 A에서 B까지고요. Y는 G1이라는 함수에서 G2라는 함수까지죠. 자, 거기서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dy, dx로 적분 변수를 바꿨죠. 그죠?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p라는 것은 원래 x와 y의 이변수 함수였죠. 이렇게.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자, 여기 잘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일단 p라는 함수는 x와 y의 이변수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p라는 함수를 우선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했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 x는 상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죠? 상수 취급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다시 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과정에 x는 여전히 계속 상수 취급을 당한 것이죠. 그죠? x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p라는 이 함수는 y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그냥 봐도 무관하고 x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다시 적분이 된 거죠. 그러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따라서 그냥 p라는 함수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p라는 함수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x는 여전히 상수 취급을 당하고 있었을 거고 요렇게 돌아왔고 이제 y의 아래끝 y의 윗끝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P에 Y 대신에 G2를 대입하고 빼기 Y 대신에 G1이라는 것을 대입해 주면 되죠. 자, 이게 요까지 됐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이 스텝 1이라 써놓은 식의 좌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변.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요 선적분이죠. 그죠? 선적분. 자, 선적분을
하려면 이 경로 C라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경로 C라는 것은 여기서 C1과 합집합으로 하죠. C1과 C2와 C3와 C4를 합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C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1은 이제 우리가 이 벡터로 매개변수를 가진 벡터로 써보고 그걸 t, g1 t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를 t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면 이제 c1이 x 대신에 t를 쓰면 그게 y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t라는 것은 x가 a에서 b까지니까 t도 역시 a에서 b까지인 거죠, 그죠? 요렇게 하면 c1이라는 경로를 나타내는 이 벡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3를 한번 먼저 보죠. C3도 같은 방향으로 보면 T와 G2T가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X를 T로 취환하면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 경로가 방향이 있습니다. C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나요? B부터 A로 갔습니다. T가 B부터 A. 그러니까 X가 B부터 A니까 역시 T도 B부터 A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경로를 반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C가 아니라 마이너스 C라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C라는 경로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T가 A에서 B로 가게 만들면 이 경로가 바로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쵸? 여전히 X좌표와 Y좌표는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C라는 C의 반대 경로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C1에 대해서 요 스텝 1에 있는 선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DX를 구해보고요. 자, PDX를 구해보면 지금 X에 대한 적분을 매개변수 T로 다 바꿔야죠. 그죠? 그러니까 T로 바꾸면, 적분 변수를 T로 바꾸면 A에서 B까지 C1이죠. A에서 B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P라는 함수는 X, Y인데 X 대신에 T, Y 대신에 G1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X는 DT가 되겠죠. 왜냐하면 X가 T랑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치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C3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면, C3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것은 C3의 거꾸로 방향, 역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은 부호가 음수죠. 그죠? P, DX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3라는 경로는 우리가 옆에 구했죠. 그죠? 그 C3라는 경로에 대해서 적분 변수를 T로 바꾸면 A에서 B까지고, 그리고 P에 X 대신에 여전히 T, Y 대신에 G2라는 걸 집어넣고, 적분 변수는 T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C2와 C4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물론 벡터로 나타낼 필요가 사실 없는 게, 왜냐하면 C2에 대해서 PDX를 계산하면 C2라는 것은 어디죠? C2? 여기 이 부분이 C2입니다. 그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나요? B에서 B까지 변했죠. 그죠? 안 변한 겁니다. B에서 B까지 변하고 PX의 Y이고,
적분 변수 x죠. 그죠? 그럼 이건 윗끝 아랫끝이 같으니까 0입니다. 또 C4에 대해서도 px dx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a까지 변한 거죠. C4는 위에 보시면 C4 경로는 x좌표는 a에서 a까지입니다. 그냥 변한 게 없어요. x, y의 dx죠. 얘도 0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이 C라는 한 바퀴 뺑 도는 닫힌 경로에 대해서 이 선적분을 구하면 C1과 C2와 C3와 C4를 다 더한 거죠. 그죠? 조각마다 더하면 되니까. 자, 방금 위에서 구한 C1이 여기 있네요. 여기. 필요한 거는 요거 C1 그리고 C2, C4는 0이고요. C3는 요만큼. 요걸 다 써보면 자, C1은 A에서 B까지 P T에 G1T에 DT고 그 다음에 C2와 C4에 대한 선적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C3에 대한 선적분은 마이너스 A에 B에 T에 G2T에 DT가 됩니다. 자, 되죠? 요거를 윗끝 아랫끝이 이제 같고 적분 변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P에 T에 G1T와 G2T를 넣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이제 적분을 여기서 이제 요거 이 식을 뭐라고 하죠? 이 식을 해보죠. 1번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고 이 결과를 2번식이라고 하고 위에 나왔던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1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좌변에 대한 식이 결국 요 식이고, 그쵸? 요 식이다. 음수를 해야 되겠죠. 음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우변이고요. 이게 좌변식은 밑에 방금 구간 선적분입니다. 선적분. 이 결과가 2번이고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 위에 1번은 마이너스 D에 라운드 Y에 라운드 P라는 식과 아래에 2번식 C에 P dx라는 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우변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같죠? 그러니까 2, 1이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예, 1, 2 같은 형태죠. 물론 여기는 적분 변수가 x로 돼 있고 적분 변수가 t지만 적분 변수를 여기 x를 전부 다 t로 바꾸면 1번식이 2번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변수를 뭘 쓰던 간에 정적분의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로 우선 스텝 1이 증명이 됐습니다. 스텝 1이 증명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요 부분 스텝 2식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카피를 이렇게 해서 아래 내려가서 요걸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텝
2번은 스텝 2번은 물론 일반적인 경로나 일반적인 그 경로로 둘러싸인 영역 D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건 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스텝 2에 있는 식은 지금 스텝 2번에 있는 식은 유형 2, 유형 2인 이런 영역을 가지고 두 번째 스텝 2의 식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스텝 2에 있는 식을 가지고 할 때 여기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경로를 C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C1, C2, C3, C4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영역을 D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D라는 영역을, 둘러싸인 D라는 영역을 x, y에 우선 y는 C에서 D까지죠. 그죠? C에서 D까지고, x는 y가 하나 정해지면 이쪽 x에서 여기 x까지니까 h1에서 h2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h1y에서 h2y까지 범위가 x의 범위가 됩니다. 자, 요렇게 정하면 영역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스텝 2 식의 좌변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 x 요 식을 이중적분을 해보면 우선 C에서 D까지가 y범위고요. 그리고 h1, h2까지가 x범위죠. 그죠?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q는 x와 y의 이변함수고 x에 대한 y에 대한 반복적분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x에 대한 편미분을 했으면 y는 상수 취급이죠. 거기다가 또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사실은 q를 x에 대한 미분하고 적분했다. 그러니까 y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원래 q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돌아왔고, 적분 변수 x라는 것은 h1에서 h2까지를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C에서 D까지고 Q H1Y에 Y 빼기 Q H2죠. 위에 윗끝이 2고 아래끝이 H1 Y, Y가 되죠. 요렇게. 자, 우선 요렇게 적분이 되고요. 요거를 3번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2번까지 했나요? 예, 2번까지 했네요. 2번까지 하고 여기에 3번식. 자, 이제 좌변, 요 선적분 쪽을 한번 구해보죠. 자, 여기 Q의 dy를 구해보면 이 Q의 dy를 구하려면 여기서도 이제 경로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선 경로부터 해보죠. 경로 C1 C1을 어떻게 구하냐. C1은 아까처럼 C1과 C3는 dy, y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이죠. 그죠? C1과 C3는 y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C1에서 QDY나 C3에서 QDY는 0입니다. 그죠? 어차피 C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좀 전에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C2에 대해서는 C2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로 T로 나타내고 H2에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대신에 Y를 T라고 치환을 한 것이고 그 Y의 범위는 C에서 D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C4라는 경로는 마찬가지로 H1에서 그죠? C4는 H1입니다. X좌표는 T가 되고 마찬가지로 Y는 T라고 치환을 하면 되고 T가 C4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D에서 C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4 경로를 역경로를 보겠습니다. 역경로를 보면 T가 C에서 D까지, 즉 Y가 C에서 D까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2에 대해서 QDY를 보면 Y에 대한 적분 변수를 바꾸면 Y는 지금 C에서 D까지고 DY를 아예 DT로 바꿔버리죠. 그럼 Q X 대신에 H2니까 X 대신에 요거 Y 대신에 요거죠, 그죠? H2 T DT가 되고요. 또 C4에 대해서 QDY를 하면 여기도 적분 변수를 T로 바꾸면 C에서 D까지 Q H1T에 T가 되고요. DT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것은 마이너스 C4의 QDY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C4는 요거니까 C에서 D까지 Q에 X는 H1T, Y는 T. 그래서 DT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C의 QDY 전체를 구하면 C1, C2, C3, C4가 되고 방금 C1, C3는 0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고요. 0으로 C2, C4만 쓰면 되는데 C2, C4가 여기 있죠. 모으면 Q H2T에 T DT가 되고 빼기 CD에 Q H1T에 T에 DT가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걸 4번식이라고 해볼까요? 4번식. 자, 3번식하고 4번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번. 요걸 이제 적분 변수 같으니까 모아보죠. Q에 H2T에 T에 D 에다가 Q에 H1 DT. 예, 요거를 4번식이라고 해보죠. 자, 이제 3번식과 4번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자, 3번식 자, H21이죠, 그죠? 4번식 21이죠. 여기서 물론 적분 변수가 여기는 Y고 T지만 어떤 적분 변수라건 정적분은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T 대신에 적분 변수를 다 Y로 전부 다 바꾸고 적분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식과 4번식이 같고요. 정확하게. 그렇단 말은 요 이중적분과
여기 선적분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다 됐네요. 그죠? 따라서 네, 이게 따라서 선적분 QDY는 이중적분 D에 QDA랑 같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스텝 2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위 스텝 2도 증명이 됐죠, 방금. 따라서 이 두 식을 스텝 1과 스텝 2의 결과를 합치면 결국 요 PDX QDY를 선적분하는 것은 라운드 X, 라운드 Q를 이중적분하고 라운드 Y, 라운드 P를 이중적분해서 뺀 거, 요식이죠. 같다가 되죠. 그래서 그린 정리가 바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